시작해봅시다. 너네 상하함수까지는 끝난 거잖아. 네. 그 수열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쉬울 수 있는데 쉬운데 너네가 포인트를 못 잡고 이것저것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어렵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 근데 이제 내가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을 계속 얘기해 줄 테니까 그것들 포인트로 기억하고 공부해가면 돼. 너희가 올라가면 수원 복습을 좀 하기는 할 거야. 수원 아니면 뭐 수원 복습하고 수투 선행을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될 수도 있고 어찌됐든 그렇게 할 건데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다 보니까 내가 원래 내 스타일대로 수요를 가르치는 게 있는데 그거들은 좀 못해줄 수도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오늘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볼 거고 성능은 알겠지만 내가 풍산자 기준으로 위에 문제는 너희한테 풀라고 안 해. 그래서 오늘 풍산자 기준으로 아래 문제만 최대한 풀고 갈 거야. 그러니까 여력이 되면 그 필수학위 문제 있잖아. 풍산자에서 여력이 되면 필수학위 문제까지 하고 안 되면 밑에 유제까지만 하고 하는 걸 목표로 진도는 최대한 나갈 수 있는 만큼 내가 한 타임 끝날 때마다 저거 영상 올려줘야 돼가지고 시작. 아니 근데 내가 신형 애들 번호를 아는 애들이 없는데 이따 물어보면 되겠지. 알려주겠지. 아무튼 그리고 내가 지금 목이 잘 안 나와. 혹시 목소리가 다르게 들리니? 목이 좀 나아진 거야 이게. 어제는 2교시 때부터 어제 그때 2교시 때부터 1교시 때 괜찮았는데 어제 목이 완전 가가지고 이게 쉽지가 않아. 자, 좀 급하게 나갈 거니까 이해를 해주고 소문에 익숙하지? 근데 이것보다 많은 진보 보충도 했어가지고 그쵸. 그리고 너네 올라가면 수트를 미분까지 끝내는 걸로 되어 있기는 해. 근데 너희가 잘 따라가면 다 끝내주실 수도 있는 분이거든. 담임 선생님이 훌륭하신 분이어가지고 베테랑이에요. 약간 어떤 스타일? 재밌어. 유쾌하시고 재밌는 분이셔. 되게 잘하셔. 나보다 훨씬 잘하시지. 동규쌤 친구라니까. 진짜. 아무튼 수열이라는 게 뭐냐면 수들을 나열하거나 사실은 규칙성이랑은 상관이 없어. 규칙성이랑은 상관이 없어. 왜냐면 너희 3.14 159에서 원줄 그거 숫자와 규칙이 있나? 없지. 근데 그런 것들도 그냥 수열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제 수열은 규칙성이랑은 상관없는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거 아니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는 규칙성이 있는 애들만 위주로 공부를 할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규칙성을 찾는 연습을 할 거야. 예를 들면 너네가 수열이 잠깐만 그다음 뭐 나와? 1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그치.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생각할 거야? 10이라고 생각을 하겠지. 근데 10이 나오는 애들만 가지고 공부를 할 거야. 그럼 10이 안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만약에 이 수열이 여기다 대입한 거라고 해봐. fx가 x-2, x-4, x-6, x-8 더하기 x 이런 그러니까 이런 함수에다가 2, 4, 6, 8을 대입을 해봐. 결과가 2, 4, 6, 8이 나오지. 그럼 여기다 10 대입해봐. 일단 10은 아니라는 건 확신이 있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대입한 걸 수열로 하자라고 했으면 여기 10이 아니라 다른 숫자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걸 다루겠다고? 아니라고. 그냥 너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이런 애들을 수열로서 다루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럼 이제 얘를 수열로 봤을 때 이 각각을 뭐라고 할 거냐면 항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만약에 어떤 수열을 순서대로 나열을 했을 때 얘가 첫 번째 항이잖아. 첫 번째 항을 보통 A1 이렇게 많이 쓸 거고 두 번째 항이니까 A2, 세 번째 항이니까 A3 이렇게 쓰고 쭉쭉쭉 갔을 때 n번째 항도 있을 거 아니야. n번째 항을 AN 이렇게 쓰면서 얘를 일반항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됐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떤 수열을 얘기할 때 A1, A2, A3 이렇게 해서 AN까지 수열이다 라는 걸 간략하게 이렇게도 표현을 할 거야.
이 줄괄호 안에 n번째 항 일반항을 넣어서 이렇게도 표현을 할 거야. 그럼 이제 너희가 이런 수열을 무슨 수열이라고 받아들이면 된다고? A1부터 A2, A3 이렇게 쭉쭉쭉 나열되는 수열이다라고 받아들이면 된다고? 그럼 이제 예시를 들어볼게. 2n-1 이러한 수열이 있어. 그럼 얘는 어떤 수열이냐면 n에다가 뭐부터 넣어보면 돼? 1부터 차례차례 넣어보면 돼. 그럼 1부터 차례차례 넣어봤을 때 1, 3, 5, 7 이렇게 했을 때 n번째 항은 2n-1 이렇게 되는 수열을 뜻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중괄호 안에 일반항이 주어져 있으면 그 수열은 n에다가 차근차근 몇부터 대입해서 나열을 해보면 된다고? 1부터 대입해서 나열을 해보면 된다고. 이게 수열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약속들인 거야. 알겠지? 그럼 이제 우리가 규칙성 있는 수열들만 다룬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규칙성 있는 수열들 중에서 첫 번째 등차 수열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볼 거야. 등차 수열이라는 건 뭐냐면 차가 같은 수열.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드는 수열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서 이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드는 수열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아까 저기 적었던 것처럼 일정한 수 몇을 더해서 만들고 있어? 그치? 2씩 더해나가면서 수열을 만들고 있지. 이렇게 만들어진 수열을 뭐라고 부를 거라고? 등차 수열이라고 부를 거고 이때 그 일정한 수를 뭐라고? 이게 이제 일정한 수잖아? 이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부를 거야. 공통된 차이라고 해서 공차. 근데 이제 너희가 조금 헷갈릴 수 있고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등차 수열이라는 거는 일정한 수를 더해나가면서 만드는 수열이라고 해서 이렇게 더해나가면서 보여줬잖아. 근데 사실은 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가? 차가 중요한 거야. 무슨 소리냐면 일정한 수를 더한 게 아니라 얘가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이라고 하면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뺀 게 2가 나왔고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뺀 게 2가 나왔고 네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뺀 게 2가 나왔고 이렇게 뒤항에서 앞에 항이라고 할게. 뒤항에서 앞에 항을 뺐을 때 일정한 수가 나온다. 이게 훨씬 중요한 거야 등차 수열에서는. 그래서 등차 수열은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드는 수열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말 그대로 차가 훨씬 중요한 거야. 알겠지? 등차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차. 특히 얘네들의 일정한 차이를 뭐라고 부른다고? 공차.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등차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만약에 아니다. 일단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첫째 항을 스몰 a라고 두고 등차를 스몰 b라고 둘 거야. 그럼 얘 일반항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첫째 항에다가 일정한 수를 더해야 되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n-1번 더하면 일반항이 나올 거야. n번째 항. 왜냐면 왜 n번이 아니라 n-1번일까? n에다가 1 넣었을 때는 누가 나와야 되는 거야? n에다가 1 넣었을 때는 첫째 항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n에다가 1 넣었을 때 첫째 항이 나오려면 여기가 0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n-1번을 더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지. 첫째 항에는 아무것도 안 더해져 있잖아. 두 번째 항부터 d가 더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니까. 됐어? 여기까지 문제 없지? 그래서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이런 식으로 쓰는데 얘는 특징 정도만 살펴볼 거야. 특징 정도만 살펴보겠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너희가 잘 봐봐. 여기가 n이지. 근데 우리가 수열도 사실 너희가 잘 생각해봐. 이게 너희 수원에서 첫 단원 뭐 배웠어? 첫 단원 이름 알아? 지수. 아니 큰 틀. 그러니까 큰 단원.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거든. 함수 배웠지. 두 번째 단원 뭐 배웠어? 삼각 함수 배웠지. 근데 세 번째 단원은 왜 함수가 아니야? 잘못 만든 거 아니야 지금? 어떻게? 그럼 이제 수열도 이제 함수가. 그렇지. 너희 소리 그렇게 똑똑하다고? 그래서 수열도 사실 많이 좀 어려울 수 있어.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 왜냐면 n에다가 계속 뭘 대입해? 1, 2, 3, 4 자연수를 대입하면서 얘가 변하는 걸 관찰을 하지. 그럼 결국 n 값에 무언가가 계속 대응이 되는 상황이 보여지지.
그러니까 충분히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야 그러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봤을 때 여기가 n이잖아. 변수가 n이잖아. 그럼 얘를 차라리 내가 fn 정도로 생각을 하면 여기는 n에 대한 몇 차식이야? 그리고 n에 대한 1차식이야. n에 대한 1차식이잖아. 그럼 1차 함수라는 얘기잖아. 그럼 1차 함수에서 뭐가 제일 중요했어? 직선. 딱딱딱 떨어져. 하민이가 한 시간처럼 그래 기울기가 뭐야? 여기 앞에 붙어있는 얘겠지. 그래서 얘네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타나면 기울기에 해당하는 애가 누군가? 공차인 거야. 그래서 어떤 수열 AN이 4n 빼기 3이래. n에 대한 몇 차식이야? 1차식. n에 대한 1차식이면 공차가 몇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 4라고 판단하고 첫째 항은 몇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 n에다가 1 도입하면 1 그런 수열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지. 그럼 거꾸로 우리가 3, 5, 7, 9 얘가 첫째 항인가? 이런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구해볼까? 이런 수열의 일반항을 AN이라고 하면 공차가 얼마야? 2니까 2n 이렇게 쓰고 시작하면 되지. 그럼 1 대입했을 때 3 나오려면 상수에는 충분히 괜찮아? 그럼 하나 더. 이렇게 공차가 얼마야? 오 그럼 마이너스 2n 쓰고 1 대입했을 때 2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몇 회? 4.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이렇게 구하는 게 맞아. a 더하기 n-1이라고 구하는 걸 배웠어. 근데 그것보다 특징을 해석하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고 등차 수열을 더 잘하는 사람처럼 보여. 손은 그런 거 좋아하잖아. 약간 간지가 좀 나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떤 수열을 봤을 때 뭐부터 해봐야 돼? 뒤에서 앞을 빼서 공차를 판단을 하지. 근데 항상 등차 수열이진 않겠지만 적어도 등차 수열이면 그렇게 쉽게 판단이 가능하잖아. 그럼 그렇게 판단을 하고 요만큼 먼저 쓰고 시작할 수 있나 이제? 그리고 나서 그치 기울기가 공차다 생각해서 먼저 쓰고 시작할 수 있지. 그럼 그 다음에 숫자 더해서 첫 번째 항 만들어주면 되지. 거기까지 충분히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중요해. 또 반대로 모두 할 줄 알면 돼. 직선이네? 1차네? 하면 얘는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 그럼 이걸 보고 공차랑 첫째 항 정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면 됩니다라는 얘기야. 등차 수열에서는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아직은 뭐 이렇게 중요한 걸 안 해서 그럼 내가 문제로 바꿔봐도 되나? 설명 좀 더 하고. 근데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판단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나와. 이런 상황이 제일 중요해. 문제에서 A1, A2, AM, AM 이렇게 나왔어. 근데 얘가 등차 수열이래. 그럼 이때 뭘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냐면 등차 수열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 등차 수열에서 내가 아까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이거를 확장시킬 거야. 무슨 소리냐면 바로 뒤에서 바로 앞을 빼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여기를 빼볼 거야. 그러니까 AN에서 AM을 빼볼 거야. 봐봐. 뒤에서 앞에 뺐더니 뭐가 나와? 공차. 그치? 뒤에서 앞에 뺐더니 공차가 나오지.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n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빼면 등차 수열에서 n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빼면은 공차가 몇 개일까? 이게 중요한 거야. 근데 상식적으로 몇 개일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막 머리 꼬지 말고 그래 n-n 이게 끝이야. 어려워? 충분히 상식적으로 약간 이것보다 안 헷갈리지 않아? 이게 더 헷갈리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는 굉장히 상식적이지. 그래 등차 수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야. 등차 수열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가 얘야. 그렇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등차 중앙이라는 거야. 다시 첫 번째 포인트는 뭐라고?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빼는데 뒤에 저 먼 항에서 여기 그러니까 n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빼면 항상 공차 몇 개가 나온다고? n-n개가 나온다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럼 등차 중앙이라는 거는
말뜻 그대로 해석을 한번 해보자. 중항이 뭘까? 중앙에 있는 그리고 가운데 있는 항. 우리가 이번에 내신 대비하면서도 합의는 내신 대비 그걸 안 했겠지만 통계에서 중앙값 구할 때, 그치? 그래서 등차 중앙이라는 거는 항상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평균이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됐어? 등차 중앙이라는 건 뭐냐면 정확하게 이거야. 어떠한 세수가 등차 수열이 있는데 순서대로. 됐어? 그러면 그때 이 B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등차 수열에 가운데 항이라고 등차 중앙이라고 부르고 얘네들은 무슨 관계가 있냐면 A 더하기 C는 2B 이 관계가 있어. 됐어?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 야, 얘 둘 더해봐. 10. 네, 2배 해봐. 10. 오. 그 다음에 3이랑 여기 뭐였냐? 11 더해봐. 14지. 가운데 거 2배 해봐. 14. 그래. 그런가. 그리고 봐봐. 5랑 7 더해봐. 12 3이랑 9 더해봐. 12 근데 5랑 7의 중앙이 있을까? 사실 평균값도 사실 중앙값도 항상 자유에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렇지. 그러니까 얘도 평균 그러니까 자료에 없을 수도 있었지 중앙값은.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중앙을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야? 5랑 7의 중앙은 6인가? 로 생각을 해도 될까? 계산할 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실제로 존재하진 않지만 실제로 그런 항이 존재하진 않아. 왜냐면 자연수를 대입을 하는 거니까. 근데 계산할 때는 반드시 그 스킬이 필요해. 그러니까 등차 중앙은 편견 없이 짝수일 때 개수가 수열의 개수가 짝수일 때나 홀수일 때나 둘 다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편견 갖지 말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더라도 여기까지 문제 없지? 그럼 내가 원래는 문제를 너희한테 풀 시간을 좀 주는데 지금 저 아는 현우 때문에 이렇게 주지를 못할 것 같아. 나 일방적으로 좀 풀게. 그럼 봐봐. 그러니까 대신 이제 책방 보면서 잘 해봐. 얘 일반항을 구하래. 공차가 얼마야? 그럼 이게 하고 못 써야 돼. 빼기 4 끝. 그럼 두 번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4 공차가 얼마야? 마이너스 4n 그럼 마이너스 2 나오면 플러스 2 이렇게 해주면 되지? 없잖아. 424번 A에는 4n 플러스 3이 등차 수열임을 보이래. 어떻게 보여? 간단해? 봐봐. n 더하기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빼봐. n 더하기 1번째 항은 n자리에 뭘 넣은 거야? 1 그렇지. 그럼 4 n 플러스 1 더하기 3에서 뭘 빼보라는 거야? 4n 플러스 3을 빼보라는 거지? 얘가 얼마나 남을까? 4 이렇게 일정한 숫자가 남으니까 얘는 등차 수열이다 하고 지우면 끝. 그래서 지금 5항 이상 지금 10항이 13의 등차 수열이 있다. 이 수열은 지금 20항으로 가야 돼. 자 봐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드러나는 거야. 등차 수열을 제대로 배워내라 안 배워내라. 봐봐. 5번째 항과 10번째 항이 주어져 있으면 뭐부터 해보라 그랬어? 얘네들의 네 그치. A10 A5 하면 얘는 공차가 몇 개야? 5개만 차이가 나겠지. 이 값이 10이니까 따라서 공차가 얼마니? 2. 그래서 공차가 쉽게 나왔지. 그러면서 두 번째 수열을 잘 못하는 애들이 하는 짓이 첫째 항을 구하는 일이야. 근데 첫째 항 구할 필요는 없어. 왜? 첫째 항이 필요하다면 구할 수 있어 없어? 그치. 충분히 구할 수 있는데 나는 20번째 항이 궁금한 거잖아. 그럼 얘는 10번째 항에다가 공차 몇 번 더하는데? 10번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13에다가 몇 더하는데? 20만 더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항상 첫째 항과 공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등차 수열에서는 뭐가 중요한가? 항과 공차가 중요한 거야. 첫째 항이 아니라 항. 그럼 428번. 제 3항과 제 8항의 절대값이 같아. 3항과 8항의 절대값이 같으면 두 개 더하면 몇일 거라는 얘기야? 0일 거라는 얘기지. 자 봐봐. 등차 수열에서 얘랑 얘가 더해져 있잖아. 그럼 항상 뭘 찾아야 되냐면 중앙을 찾아야 돼. 오케이? 등차 중앙 생각할 수 있지. 야, 3번째 항과 8번째 항의 중앙은 뭐야?
38 넣고 반다는 거. 맞죠. 제 6.5번째 항이 얼마인가? 0이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에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는 몰라. 그래서 어찌됐든 그럼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게 5항이 마이너스 2래. 야 그럼 얘랑 얘 항상 뭐 해봐? 빼보지. 빼면 몇 D? 0.5 D가 얼마야? 2. 그럼 D는 얼마야? 4. 그럼 첫째 항 구하라니까 첫째 항은 뭐 거꾸로 여기서 구할 수 있지? 왜? 어떻게? 첫째 항 이렇게 있으면은 아니야. 첫째 항은 여기 공차 몇 번 빼면 돼? 4번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18 뭐 그렇게 해주면 되겠지? 항상 요새 좀 익숙해져야 돼 등차수열에서는. 첫째 항이 4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수열에서 처음으로 에이 이거는 솔직히 에이 이거 봐봐 그냥 마이너스 30 빼놓으면 되지. 몇 번 뺄 수 있어? 13번 뺄 수 있지. 14번째 마이너스 3을 14회 빼야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되는 거지. 공차를 14회 뺐으니까 몇 번째 항이야? 15항이야. 왜냐면 공차를 한 번도 안 뺀 게 첫 번째 항이니까. 공차를 14번 뺐으면 15번째 항이 되는 거야. 그게 조금 헷갈리지. 그게 똑같은 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n번째 항에서 음수가 나왔다고 하면 이렇게 보면 되지. an 마이너스 a1은 몇 D야? n 마이너스 1 하고 마이너스 3이지. 그러니까 an을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40.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거고. 됐어? 근데 이건 그냥 직접 빼고 안 헷갈리는 게 나아. 그다음 432번. 이거 애들이 제일 못해. 봐봐. 9와 24 사이에 4개의 수를 넣어서 이게 등차수열이래 6개가. 그럼 항상 뭐 해봐? 여기서 얘를 빼보지. 24 마이너스 9하면 얼마나? 15. 15는 몇 D게? 봐봐, 내가 여기를 헷갈리라고 일부러 A1, A2, A3, A4를 넣었거든? 근데 사실 얘가 첫 번째 항인 거고 얘가 여섯 번째 항인 거야. 그 얘는 몇 D야? 5D. D는 3. 그럼 이제 여기가 12, 15, 18, 21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헷갈리려고 그렇게 써놨지만 실제로 수열을 다시 설정하면 되는 거잖아, 이거는. 괜찮지? 그럼 434번. 에이 이거는 세수가 이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다 하면은 못 쓰자 그랬어. 가운데 거 2배 한 게 2개 더한 거랑 똑같다. 못 쓰자 그랬지? 등차수열이라는 세수가 있다. 세수의 합이 9이고 제곱의 합이 35일 때 등차수열을 이루는 세수는 보통 이렇게 써. A-D, A, A 플러스 B. 등차수열을 이루는 세수는 왜 그러냐면 이랬을 때는 3개를 더하면 뭐가 나와? 3의 2하고 깔끔하게 나오지. 그래서 세수의 합이 9고 제곱의 합이 35라는 건 A-B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지? A값이 3 나왔으니까. 기본적인 건 여기까지 했고, 그다음 등차수열의 합. 요거는 내가 아까 등차 중앙을 되게 심플하게 얘기해서 별거 아닌 것 같을 수도 있는데 결국 등차 중앙으로부터 시작을 할 거야. 결과부터 얘기를 해줄게. 등차수열의 합이라는 건 어떤 등차수열이 A1부터 있을 때 A1, A2 더하기 점점점에서 n번째 항까지 더한대. 그럼 이 n번째 항까지 합은 중앙 곱하기 n이야. 이게 등차수열의 합 공식이 끝이야. 중앙 곱하기 n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잘 안 나올 수도 있어.
너 11, 13, 15, 17, 19 이게 무슨 수열이라고 판단이 돼? 등차 수열이지. 이게 중앙이 누구야? 15. 그럼 이거 다 더하면 15 곱하기 5라는 얘기야. 이제 이런 거 계산 간단하게 할 수 있겠어? 근데 왜 그렇게 될까? 를 보면 야, 어차피 얘네 더할 때는 어떻게 더해? 그치 어차피 이거 2개 더하고 이거 2개 더하면 다 뭐야? 30이지. 이게 15의 몇 배야? 그러니까 15가 총 몇 개 있는 셈이야? 5개 있는 셈이랑 똑같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럼 짝수개가 있을 때는 어떻게 계산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있어. 그럼 얘는 중앙이 몇이야? 7. 17.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괜찮지? 왜냐면 야 그때 거 더하면 34인데 그 절반이 17이니까. 그래서 그래 등차수열의 합공식은 개수가 짝수개이든 홀수개이든 상관없이 항상 중항 곱하기 n이라고 써주면 돼. 근데 이 중항이라는 거는 이 중항이라는 건 어떻게 구하냐면 a1과 an을 더했을 때 2로 나눈 거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고 a2와 an-를 더했을 때 2로 나눈 걸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점점점 갔을 때 2분의 ak랑 누가 넣어야 돼? a 항상 얘랑 얘 더하면 몇이 나와? n 플러스 1 나오지. 그러니까 n 플러스 1 마이너스 k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내가 좀 오버해서 쓴 거고 사실은 뭐야? 이렇게 더했으면 항상 자기들의 짝이 있다라는 얘기겠지. 중앙 찾는 거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찾는데 항상 얘만 중앙이다라는 편견을 가지면 안 돼. 얘도 중앙인 거고 수많은 애들이 중항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중앙 찾는데 수많은 것들이 이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만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또 그러면 안 되는지 책에는 공식이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 등차 수열의 합 얘를 SN이라고 하자. SN이라고 하자. 그럼 등차 수열의 첫 번째 공차를 20개라고 했을 때 이 SN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1이 이렇게 나와 있어. 방금 나도 버벅거렸지? 연기일까? 약간 원래 약간 연기. 근데 어쨌든 나도 잘 못 외워. 나도 잘 못 외워. 야 너네 이거에 외우는 게 편해? 이게 외우는 게 편해? 이게 훨씬 상식적이지 않아? 그리고 이제서야 그 가우스 할아버지가 했던 그게 납득이 되는 거잖아. 그 사람 뭐 생각보다 그렇게 천재였지. 천재였으니까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지. 그 사람 생각하는 건 어쨌든. 근데 그것보다 요게 공식으로 써 있는 이유가 뭘까? 왜 중앙 곱하기 n이 안 써있고 이걸로 써 있을까? 이건 너희들이 생각하라고. 너 어떻게 생각해? 씨. 그걸 쓰면 뭘 배워? 그러면서 그럼 얘가 있는 의미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것도 아까 내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처럼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치? 필요한 부분만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 그럼 얘는 n에 대한 몇 차식이야? 2차식. n에 대한 2차식. 근데 상수항이 있어 없어? 없어. 왜? n을 묶였으니까.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면 최고차의 개수는? 최고차의 개수. 그러니까 n 제곱이라는 건 2분의 d지. 그래서 2분의 d지? 그럼 얘를 내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 얘를 정리를 해보면 뭐냐면 등차수열의 등차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a n제곱 더하기 bn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등차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이렇게 써 있어. 그리고 이 a가 공차야. 무슨 말인지 알아? 왜냐면 아까 최고차의 변수가 2분의 d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걸 2배 하면 공차다라는 얘기겠지. 그럼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제발 이걸 좀 기억해. 제일 중요한 거야 수열에서 일반항을 알면 뭘 구할 수 있어? 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지. 근데 수열의 합을 알면 거꾸로 일반항도 구할 수 있어. 그게 무슨 수열인지 모를지라도. 근데 지금 우리는 얘가 등차 수열이잖아. 그럼 등차 수열만 가지고도 이게 맞는 걸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볼게. 그리고 나서 요 얘기가 맞는 걸
뒤에서 더 보여줄 거고.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어떤 수열의 일반항이 4n 플러스 1이야. 그럼 얘는 첫째 항이 얼마? 첫째 항이 5고 공차가 얼마야? 4. 공차가 4n 등차 수열이지. 그럼 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하면 일단 n 곱하기 뭘 구해야 돼? 중항을 구해야 되지. 네. 그럼 중항은 뭐야? 2분의 5 더하기 n번째 항. 아니, 이거는 뭐 중항은 이건 공식을 써보자. 그냥 공식을 씁시다. 저 공식 10 더하기 n-1 d 뭐 이렇게 돼 있다 쳐. 이거는 그러니까 실제로 막 이렇게까지 구하라고 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n번째 항을 구하라는 것보다 뭐 10번째 항까지 하는 거가지고 20번째 항까지 하는 거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일반항이 주어져 있으면 뭘 구할 수 있다야? 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다지. 그럼 반대로 수열의 합이 어떠한 합이 n제곱 더하기 2n이라고 나와 있어. 그럼 얘를 너네가 지금 뭐라고 읽어야 돼? 수열의 합은 n에 대한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라는 건 얘의 일반항은 얘가 무슨 수열이었다는 거야? 등차 수열이었다는 거지. 그럼 공차는 첫째 항에서 몇 배? 2배 해놓고 첫째 항은 얼마야? 3이야. 왜? 이게 AN이 있는 거 SN인데도 왜 3이야? 야 S1이나 A1이나 똑같은 거 아니야? 첫 번째 항까지 합이나 첫 번째 항이나. 그러니까 결국 얘가적으로 뭘 구할 수 있는 거야? 등차 수열에 첫 번째 항도 구할 수 있고 공차도 구할 수 있다지. 그럼 그걸 가지고 일반항 이렇게 세우는 거 가능해 불가능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항을 알면 합을 구할 수 있고 합을 알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항이 주어졌을 때 합을 구하라라는 거는 너희가 자연스럽게 문제에서 대놓고 줘. 대놓고 야 합 구해. 근데 일반항 줬어. 그럼 너희가 다 구하거든. 근데 거꾸로 합 줬을 때 일반항을 구하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구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합을 알면 나 일반항 구해야지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돼. 다시 합을 알면 일반항을 구해야지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고. 오케이? 등차 수열이라는 거 어렵지 않지? 그러면 대체 합을 알면 등차 수열이 아닐 때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일 때는 막 곱이 보이고 이러니까 구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닐 때는 어떻게 구하는지도 알아야 되지. 근데 봐봐, 별게 아니야. 합을 안다는 건 n번째까지 합을 안다는 거지. 근데 내가 n-1번째까지 합도 구할 수 있어. n번째까지 합을 알아. n에 대한 식으로. 그럼 n-1번째까지 합도 알지. n에 대한 식으로. n 대신에 뭐만 집어넣으면 돼? n-1만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그거의 뜻은 뭐야?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까지 합이라는 거지. 그래서 야, 그럼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얘를 알 때 뭘 구하고 싶어? 얘를 알고 싶으니까 요만큼을 빼야 되지. 요만큼이 사실 뭐인 거야? S. n-1인 거지. 그래서 따라서 얘를 정리를 하면 sn-s, n-1이 뭐라는 거야? a, n. 우리가 이걸 한글로 뭐라고 부르냐면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그래서 뭐 말 그대로잖아. 그러니까 합을 알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고 합을 알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그걸 풀어서 쓴 게 뭐야? 수열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게 당연한 거지. 수열합을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만 동그라미 치고 나머지를 이렇게 괄호로 묶어보니 얘를 s, n-1로 표현을 할 수 있었더라.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데 단 이거는 n이 2 이상일 때부터 성립해. n이 2 이상인 자연수에 대해서만. 왜? 1로 봐. S0 이런 거 있어? 자, 그러니까 수열의 합을 가지고 일반항을 구할 때는 몇 번째 항부터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두 번째 항부터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걸 가지고 몇 번째 항부터 구할 수 있다고? 두 번째 항. 근데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해?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해? 그냥 S1이 A1이니까 굳이 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야 이건. S1은 A1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말이 좀 이상하지. 왜 얘가 따로 구해야 되는지 잘 납득이 안 될 거야. 근데 그걸 내가 예시로 한번 보여줄게.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으면 Sn-는 뭐야? 뭐 n-는 제곱 더하기 근데 n-을 더하기 이렇게 되지? 그럼
그럼 내가 여기서 sn-sn-1 한번 해볼게. 이거 하면 어떻게 되니? 여기서 이거 빼봐.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야, 이거 좋겠다. 아 2m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그렇지. 2n -1 하고 얘랑 얘는 사라지고 플러스 2 이렇게 되지. 여기가 2n 플러스 1이 되지. 네. 근데 여기는 단 뭐라고 써주고 얘는 2, 3 자연수부터. 그래서 왜 그렇게 되냐면 여기다 1 넣어봐. 3. 그렇지. 근데 실제 여기다 1 넣어봐. 여기다 1 넣어봐. 4. 다르잖아. 네. 그러니까 첫째라는 따로 보여줘야 돼. 누가 진짜 첫째라는 거야? 밑에. 위에 새끼야. 아 그래요? 아니 여기 써놨잖아. 얘는 2, 3일 때부터라고. 진짜 첫째라는 뭐라고? 아 진짜 첫째라는 항상 뭐라고? S1이라고. 됐어? 그렇기 때문에 굳이 따로 해주는 거야. 됐어? 근데 봐봐. 이거라고 하면 AN의 200 더하기 1이 나오거든? 근데 얘는 뭐야? 1 대입해도 3이지. 몇대 1 대입해도 3이지. 그러니까 내가 얘를 어떻게 구한 거냐면 얘도 SN-S n-로 구했어. 구했는데 여기 거랑 같은데? 이때도 선생님이 굳이 따로 해줘야 되나? 그럴 필요가 있을까? 있죠. 원래는 있지. 원래는 있지. 근데 이걸 보니 항상 조심해야 되니까 따로따로 해주는 게 맞겠지. 근데 처음부터 따로 해야 되는 건지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분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지 않아? 그치? 굳이 얘 따로 막 S를 따로 막 고민하고 근데 고민해야 될지 아니, 따로 써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S0이 0이라고 확인해보면 돼. 아니 선생님 아까 S0이라는 거 없다면서 있어. S0이 0이다를 S0이 0이면 봐봐 얘 같은 경우는 S0이 몇이야? 0. 그러니까 몇대 1 대입한 값이랑 몇대 1 대입한 값이랑 어땠어? 네. 같았잖아 그렇죠? 저도 알고 있는. 몇대 1 대입하면 3이고 몇대 1 대입하면 3이잖아. 아 1대 필수입니다. 그치? 근데 몇대 1 대입하면 4였지. 네. 근데 몇대 1 대입하니까 얼마였어? 4. 3이었지. 두 개가 달랐지. 왜? 얘는 S0이 0이야? S0이 0이 아니잖아.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S0이 0인지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얘가 첫째 항부터 어떠한 수열을 이루든지 또는 두 번째 항부터 어떠한 수열을 이루든지 그러니까 위의 케이스는 첫째 항부터 어떠한 수열을 이루고 있지. 근데 아래 케이스는 첫째 항은 열애지. 봐봐. 얘는 뭔 개소리야. 위에가 첫째 항이 열애지. 그러니까 위의 항을 나열해보면 두 번째 항부터는 어떻게 쓸 수 있어? 5, 7, 9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첫째 항은 몇이었어? 4였잖아. 그러니까 얘는 규칙이 없었다고. 왜? S형이 이미 아니었으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주는 게 맞아? Sn-Sn-1로 두 번째 항부터는 그렇게 구하고 나머지 항들은 아니 첫 번째 항은 S1로 구하는 게 맞아. 근데 이걸 확인을 하면 S0이 0인 애들은 굳이 그렇게 구별지어서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봐봐. 결국 뭘 확인을 하는 거야? S1이랑 뭐랑 같은 걸 확인을 하는데? S1-S0이랑 같은 걸 확인을 해보는 작업이지 결국. 여기다 1 대입한 값이랑 여기다 1 대입한 값이 같아?를 확인을 하는 건 여기다 1 대입한 값은 S1이고 여기다 1 대입한 값은 S1-S0이잖아. 그럼 이게 같다라면 S0이 0인 거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됐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남겨둬야 될 건 뭐라고? S. 합을 알면 무조건 일반항부터 구하자. 합을 알면 일반항부터 구하자. 합을 알면 일반항부터 구하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단 조심해야 될 건 진짜 A는 뭐라고? S1이라고. 오케이? 근데 그걸 굳이 구별하지 않아도 될 때는 언제라고? S0이 0일 때만 그걸 굳이 구별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래서 이거 하고 한 통 칠 거야. 이거 문제풀이까지 하고. 그래서 438번. 다음 분체 수열의 합을 구하라. 첫째 항이 1, 끝항이 9. 근데 항의 수가 10이라니까 첫째 항이 1, 이거 9래. 그럼 수열의 합 어떻게 구한다고? 일단 얘는 일단 항의 수 10 곱하기 중항 2분의 1 더하기 이렇게 해서 구하자고. 됐어?
그럼 두 번째 첫째 항일 공차가 이 함수가 10. 그러면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니까 열 번째 항은 얼마야? 19지. 그러니까 얘는 10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19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그럼 440번. 얘의 20항까지 합을 구하래요. 그럼 20 써놓고 중항 이렇게 써놓으면 되지. 20 곱하기 중항 이렇게 써놓으면 되지. 그래서 그럼 이제 중항이라는 건 결국 2분의 첫째 항이 마이너스 10이잖아. 근데 이제 공차가 얼마야? 저는 많이 12구나. 공차가 얼마야? 공차가 마이너스. 플러스 5지? 아 그렇죠. 그거. 뒤에서 앞에 또 빼야 돼. 공차가 플러스 5니까 20번째 하면 여기다가 5를 몇 번 더해? 19번 넣으면 되지. 얼마야? 85 넣으면 5를 19번 넣으면 85가 아니라 95지. 95 빼기 12 83. 그래.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된다. 아까 공식에 대입하는 게 빨라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사실 공식에 대입하는 게 빠른데 우리가 연습해야 될 게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오히려 쉬운 거에선 조금 걸리더라도 어려운 걸 위해서 440분 여기서도 이게 좀 어렵다. 이게 분명히 등차 수열인데 공차가 얼마야? 4. 공차가 플러스 4지. 공차가 4인데 일단은 중앙은 392를 몇으로 나눈 거? 2로 나눈 거 처음 알겠어. 이거에다가 항의 수는 구해야 되는데 항의 수는 어떻게 돼? 아까 계속 연습했어. 아까 뭘 연습했냐면 여기랑 여기 항상 뭐 해보자? 빼보자 그랬지. 얘가 첫 번째 항일 거고 얘가 분명히 n번째 항이겠지. 그래서 n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니까 얼마가 나와? 96이 나오는데 얘는 공차 곱하기 n-1 이렇게 쓰기로 했지. 그래서 그럼 약분을 하면 얼마야? 190? 따라서 n은 얼마야? 200. 99. 뭐? 왜? 아니. 반응이? 아니. 왜 반응? 됐지? 그러니까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게 문제에서 이제 내가 구해야 될 때 턱 막혔어. 근데 등차 수열은 항상 뭐 해봐? 이렇게 빼봐. 빼보면 항상 공차 몇 개 차이 나는지 그걸 세보면 돼. 공차 몇 개 차이 나는지. 근데 그걸 잘 세기 위해서는 항을 이렇게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 자, 여기서 해봅시다.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하면 25. 야, 이것도 중요해. 이거를 변환할 수 있어야 돼. 나는 이렇게 변환할 거야. 5 곱하기 A 3. 그래서 그러니까 A3이 얼마다? 4다. 이렇게 변환을 할 거야. 그럼 그 다음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하래. 얘는 어떻게 변환할까? 일단 10 곱하기 써놓겠지. A 그냥 단순히 얘랑 얘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돼요. 5.9가 얼마다? 90이다.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5.5, 3 빼면 몇 D? 2.5D는 얼마야? 5 따라서 D는 얼마야? 2. 뭐 여기까지. 그래서 AN 구하라면 충분히 구할 수 있겠지? A, 얘도 마찬가지. 첫째 항이 50, 공차가 마이너스 3이 돼. 첫째 항부터 제 몇 항까지 하면 최대가 되는지 이것도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 첫 번째, 야, 등차 수열은 양수일 때는 계속 더해 나가면 합이 어때? 계속 커지지. 그럼 음수인항이 나오는 순간 작아지기 시작하지. 그럼 언제 최대야? 음수인항이 나오기 전까지지. 그럼 마지막 양수는 누구야? 3을 계속 빼봐. 3 계속 빼면 마지막 양수는 2지. 근데 얘는 몇 번째 하나? 얘가 첫 번째 하나야? 마이너스 3을 16번 뺐으니까 17. 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구하라는 건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야? 7번째 항까지야. 얘는 17 곱하기 A 몇 쓰면 돼? 9. 얘는 평균.
그래서 근데 사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17 곱하기 뭐 해줘도 돼? 2분의 50 더하기 2 이렇게만 해줘도 되겠지? 어차피 얘부터 얘까지 나오는 거니까. 그다음 두 번째 방법.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아까 공차가 약간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공차가 마이너스 3이잖아. 근데 등차수에 어렵지만 잠깐만 들어가. 그냥 한 번 듣고 이해 안 되면 넘겨도 돼. 이거는 지금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돼. 내가 아까 등차수의 합은 상수함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라고 했고 걔를 2배해야 공차라고 했지. 촌차의 개수를. 근데 공차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첫째 항부터 n번째까지 합은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마이너스 2분의 3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 n제곱하고 1 넣었을 때 몇이 나와야 돼? 1 넣었을 때 50이 나와야 되지. 여기 플러스 2분의 103 n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야 그러면 얘가 결국 몇 차야? 2차지. 그럼 이거에 무슨 값을 구하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2차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가 0이고 여기 몇이야? 3분의 103이잖아. 그럼 3분의 103이면 가운데는 몇 분의 103이야? 4. 6분의 103이지. 6분의 103이면은 근데 어쨌든 6분의 103에서 최대여야 되잖아. 근데 자연수원 대입하기로 했으니까 6분의 103 말고 6분의 103이랑 가장 가까운 자연수 대입하면 되지. 6분의 103이랑 가장 가까운 자연수 누구야? 어? 어? 17 아니고? 7이죠. 그치. 왜냐면 6 곱하기 18이었나? 108이잖아. 근데 걔는 좀 멀고 6 곱하기 17이 얼마야? 102잖아. 102가 좀 가깝잖아. 6분의 102. 그러니까 그래서 얘랑 가장 가까운 17을 대입을 하면 된다. 여기도 17일 때 최대였잖아. 그래서 여기가 17을 대입해도 된다. 이런 것까지도 한번 보고 넘어가면 나중에 나 이거 봤었는데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잘난 척하는 거 필요하잖아. 그런 거. 근데 내가 그건 장담할 수 있어. 너네가 수열을 처음 이렇게 배움으로써 너네가 S1 반 애들보다 수원은 잘할 수 있어. 왜요? 내가 걔네 수원 버릇 고쳐놓는 거 아직도 못했어. 1년 내내 했는데. 왜 그러냐면 처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야. 처음에 제대로 배워놔야 제대로 된 습관이. 야 이렇게 수요를 안 배우면 애들 다 뭐하고 있냐면 풍자인 애들은 왜? 아니 우리 성우 별명이 풍자였어. 풍산자의 제자. 풍산자만 보고 공부해가지고. 그럼 이제 A 플러스 n-1도 이런 거 하고 등차 수열도 합공식 쓴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등차 수열 합공식 써? 그냥 항해수 곱하기 평균 쓰잖아. 또는 중항 이렇게 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쓸 줄 아는 애들이 훨씬 잘해 수열을. 성우 풍자 탈출했잖아. 아니요. 사실했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2와 18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어 공차가 든 등차 수열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든 거잖아. 그럼 설정을 할 때 얘를 B1, 얘를 B2 해서 얘를 B 뭐라고 써야 돼? B n 플러스 2 이렇게 써줘야 되지.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n개였잖아. 그럼 두 개가 더해졌으니까 전체가 n 플러스 2개니까 여기는 B n 플러스 2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게 좋겠지.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야? B n 플러스 2 마이너스 B n 이걸 해보면 얘는 16이 나오는데 이건 공차가 몇 개다? 빼봐. 공차가 2개다. 뭐가 이상하다? B1인데? 공차가 몇 개다? 다시. 공차가 몇 개다? n 플러스 1개다지? 왜냐면 얘랑 여기서 n 플러스 2에서 1 빼면 n 플러스 1이니까 여기까지 됐어? 그럼 그때 이 수열의 모든 항의 합이 100이래. 그럼 모든 항의 합은 어떻게 구해? 전체가 n 플러스 2개라고 얘기를 했지? n 플러스 2개에다가 중앙은 얘랑 얘 더한 다음 평균 되면 얼마야? 10. 이게 100이니까 따라서 이게 얼마야? 8. 10. 왜? 10. 모든 항의 합이 100이래. 아, 10. 30. 18 더하기 30으로. 그럼 됐어? 네. 그럼 이제 여기다 대입하면 따로 공차가 얼마야? 9분의 16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래서 계속 하던 거 똑같은 거 하는 거지 지금. 그 다음 100과 200 사이에 있는 자연수 중 7의 배수의 총합을 구하여라. 첫 번째 누구야? 150? 마지막 누구야? 190? 196
이렇게 하면 돼. 2분의 1한 개 더하면 105 더하기 196. 얘가 중항이지. 이거 곱하기 항의 수를 구해야 되지. 됐어? 이거 곱하기 항의 수인데 얘는 공차가 몇일까? 7의 배수면 공차가 몇이야? 7. 왜?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하면 돼? 196에서 105 빼봐. 몇이 나와? 90? 91은 공차 곱하기 이렇게. 그치, 왜냐면 얘가 n번째 항이고 얘가 10번째 항이니까. 그럼 나쁘내봐. 13. 그래서 항의 수는 몇 개야? 14. 그렇지,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452번. 수열 A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야. 그러니까 1번이 얘네 둘의 차이는 뭐야? 얘는 S형이 0이고 얘는 S형이 4. 0이 아니야. 그치, 3이니까. 그럼 이제 얘는 내가 Sn-1을 한번 계산을 하면 이걸 계산을 한번 하면 결과가 어떨까? 얘는 2n 플러스 1이 나와. 그래서 여기 n이 2 이상이다 이런 거 써줄 필요 있어 없어? 그치, 얘를 확인했으니까 얘는 써줄 필요 없지. 그래서 근데 얘는 Sn-1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n이 2 이상이다라고 써줘야 되는 거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뭘 써줘야 돼? A는 뭐다? S1이니까 얼마다? 6이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다가 1 넣어. 3이잖아. 달았잖아. 그래서 일단 1교시 여기까지. 좀만 쉬었다 하자.